RPM 가지고 이거 수하거든요. 그래서 RPM 가지고 수하에 있는 것만 빨리 정리할 거고 요거 이번 주에 다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확통 가지고 할 텐데 확률별 통계 이거 모르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를 짧게 하고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유형 몇 개만 좀 같이 보도록 하고 뭐 문제는 다 풀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설명 다 하면 지겹기도 하고 내가 머리 쓰는 거지 니네가 머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유형 몇 가지만 같이 보는 걸로 하고 내용 설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두 단원을 해결합시다. 그래서 결국 해야 되는 건 요거 세 가지인데 순열과 조합까지 해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에요. 순열하고 조합은 결국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요 녀석인데 뭐 경우의 수가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거고 이 경우의 수에서 문제에 나오는 그 내용 정리로 되어 있는 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해야 되는지 언제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약간 헷갈리게 생겼어요. 책에서 이제 합의 법칙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또는 B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곱의 법칙 보면 괄호 안에 이렇게 써 있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시냐 동시가 아니냐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표현보다 그 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시작하면 되거든. 곱셈이라는 건 구구단을 생각해 보자고. 곱셈이라는 건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야. 그걸 곱셈으로 처리하는 거잖아. 그지? 합의 법칙이 여러 개 생기면 그걸 그냥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용어 수형도라는 게 필요해요. 수형도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형도거든요. 경우의 수를 세는 아주 뭐랄까 기본적인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듣는 예시가 너무 뻔해가지고 나 맨날 밥 먹는 거랑 우리 딸 옷 입히는 거 두 가지인데 오늘 바꿀 거야. 좀 더 진부한 걸로 주사위 던질 겁니다. 하임이 옷 입힐까? 아이 됐어. 주사위 2개 던질 거예요. 주사위 2개를 던질 겁니다.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겠죠? 주사위는 1에서 6가지가 있으니까. 두 번째 주사위 던질 거예요. 경우 몇 가지 있냐면 6가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36가지가 있어요. 동시에니까 둘이 곱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 뭐가 나오는지 봤어.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36개지. 당연히 36개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봤어. 본 건 본 거고. 두 번째 주사위를 또 던진다고. 그 6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36개라고.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동시라는 건 물리적으로 정말 짠 해서 동시에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어요. 6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2번 주사위를 또 생각해보면 주사위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다고 쳤을 때 이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어요. 이 뒤로 1, 2, 3 자리가 없어서 숫자는 안 쓸게요.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6가지 있다고. 그래?
첫 1번 주사위가 2 나왔어. 그럼 2번 주사위는 똑같이 6개 있어요. 4, 5, 6. 얘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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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36개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1번 주사위가 1일 때도 여기 6가지, 2일 때도 6가지,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 6일 때 다 6가지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6을 6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곱하기 6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이게 주사위 2개여서 약간 너무 6만 하니까 좀 그렇다 싶으면 주사위랑 동전으로 바꿔볼까요?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질 거야. 주사위에 동전을 던져보자고요. 동전이 이렇게 서는 건 안 하는 거야. 앞면 뒷면이에요. 역시나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다 2가지씩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를 6번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수 어떻게 찾는다고? 이렇게 찾는다고. 2를 6번 더해. 합의 법칙 6개를 더하는 거랑 그냥 6 곱하기 2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걸 합의 법칙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온 거랑 2의 눈이 나온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지?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오는 거랑 동전이 앞면이나 뒷면이냐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물론 나는 순차적으로 던질 거지만 어쨌든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고 주사위의 눈이 1이냐 2냐 3이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주사위가 1이면서 동시에 2일 수는 없잖아. 양자역학도 아니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인 경우의 수와 2인 경우의 수는 더하는 거야. 3인 경우의 수, 4, 5, 6인 경우의 수는 각각 다 2가지씩인데 얘네들끼리는 다 더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2개를 판단해 보면 얘네 둘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둘이 곱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똑같이 A 사건, B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동시냐 동시가 아니냐 이렇게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합의 법칙이야. 그냥 이거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더한다는 건 이런 생각해야지. 어차피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약간 바꿔가지고 경우를 바꿔서 주사위 1개를 던질 건데 주사위를 던져서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2개 던질 거야. 그 외에는 동전을 1개만 던질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겠어요? 14개? 아, 여기 헷갈리니까 여기 써줄까요? 요거 서로 다른 동전이에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2개 던질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고 그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따라서 던지는 동전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곱의 법칙 뭐였다고?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거 6가지, 동전 나와서 2가지, 그 둘이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사실 그 6 곱하기 2는 뭐였다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다 2니까 그냥 2를 6번 더하는 거여서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거였다고. 근데 얘는 주사위의 결과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건 곱의 법칙으로 해결 못한다. 어쩔 거다? 다시 합의 법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사위의 눈이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고 분류해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시 수형도 그려보면 3의 배수일 땐 동전 2개 던진다 그랬잖아요. 3의 배수일 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고? 동전 2개 던지는 거니까 4가지 있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여기서 4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16가지다, 16가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냐 고배 법칙이냐를 너무 이 멘트에 집착해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굳이 우리 그거 몰라도 사실은 그냥 내가 물어봐도 대충 풀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고, 혹시 헷갈리면, 풀다 헷갈리면 이 얘기 했다고요. 경우의 수가 이게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사건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분류해서 따로따로 더하면 되고, 다 똑같을 것이 예상되면 그냥 고배 법칙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 고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나만 더 하자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경우의 수, 원순열 뭐 이런 거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6은 너무 많아. 주머니가 3개 있어요. A 주머니에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카드 3개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 5하고 6하고 이렇게 2개 들어있고요. C 주머니에 7, 8, 9 이렇게 3개 들어있어요. 각 주머니에서 내가 숫자 하나씩 꺼낼 거야. 그래서 여기서 100의 자리, 여기서 10의 자리, 여기서 1의 자리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총. 하나씩 고른다고 치면 각 주머니에서 숫자를 하나씩 꺼낼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3, 2, 3 걔네들 다 곱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18개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요. 첫 번째에선 1도 뽑을 수 있고 2도 뽑을 수 있고 3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을 뽑느냐 2를 뽑느냐 3을 뽑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내가 여기서 뭘 뽑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 고를 거다. 그냥 A에서 내가 1 뽑았다고 칠 거야.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셀 거라고. 그런데 내가 1이 아니라 2를 뽑아도 그 경우의 수 똑같을 거고 3을 뽑아도 그 경우의 수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임의로 하나를 정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돼? 곱하기 3을 그냥 해주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에 1을 뽑았다고 치자고. 그럼 두 번째에는 5하고 6인데 5를 뽑는 경우랑 6을 뽑는 경우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고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냥 둘 중에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나 찍어. 꽂아. 6을 뽑았다고 치고 경우수를 센 다음 뭐 하면 돼요? 그냥 2배 하면 돼요. 6을 뽑았다고 치니까 경우수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네요. 7, 8, 9. 이렇게.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느냐를 그냥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겼을 땐 미리 하나 그냥 고정을 시켜버려도 돼요. 어차피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면 하나 박아놓고 경우의 수를 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사람들 막 안 치고 할 거거든요.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소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건 그냥 우리 아는 거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게 정답이고, 헷갈리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분류해서 잘 지어진데 어떤 경우에 더하는지 어떤 경우에 곱하는지 안 되면 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더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목은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나오는데 사실 제일 골치 아픈 건 경우의 수예요. 순열이나 조합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잖아. 공식 같은 거거든. 쉽게 말하면 한 줄, 두 줄 만에 답이 나와요. 근데 경우의 수는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다 세야 되고 분류를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그런 문제들이겠죠. 분류해야 되는 문제. 아무튼 그 다음에 볼 건 순열인데요. 요 순열에서 1학년 때는 별로 중요하다고 나오지 않는데 우리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멘트가 누구냐면 서로 다른 이라는 게 꽤 중요하게 써먹을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걸 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다 예요.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n, 대문자 p, 그리고 오른쪽에도 아래 첨자로 r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니까 r이 더 큰 숫자면 말이 안 돼요. 그죠? 10개 있는데 12개를 뽑아서 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게다가 어쨌든 뽑아서 줄 세울 거기 때문에 얘가 음수일 수도 없어요. 빵개를 뽑는 경우는 어처구니 없지만 있거든요. 아무도 안 뽑을 거야! 라는 경우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1개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실제로 경우의 수를 세보자면 이런 건데, 저 NPR이라는 거요. 나 옛날 사람이라서 자꾸 옛날 예시밖에 생각이 안 나. 이런 거 안 해봤죠, 니네? 선착순, 운동장, 골대집과 선착순 5명. 초등학교 때? 벌을 받은 건 아니지. 우린 벌을 받았죠. 밤 12시에 운동장에서 선배들한테. 진짜 썩었지. 그래도 뭐 맞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 있고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라고 하면 자리가 3개 있다는 뜻이야. 그죠? 줄 설 건데 3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3개 있다고.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사람이 10명이니까 맨 앞에 줄 설 수 있는 사람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10가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10가지 있다고. 아무나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앞에 한 명 서버렸잖아. 그럼 9명이 남았죠. 그럼 그 9명 중에 한 명이 또 여기 와서 줄을 서겠죠? 경우가 9가지 있다고요? 그럼 2명이 줄을 섰잖아요. 8명이 남았죠. 그럼 여기 몇 명이 남아요? 8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줄을 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10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다 라는 겁니다. 그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0개 중에서 3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맨 앞에 당연히 10개가 올 거고요. 그 이후로 숫자가 3개 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일반화해서 NPR이라는 녀석을 생각해 보면 자리가 R개에 있는 거고요. 맨 앞에 N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 앞에 N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줄어들겠죠. 여기 한 명이 줄 섰으니까. 또 한 명 줄 섰으니까 하나씩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몇 개를 곱할 거다? R 개를 곱할 거다 그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온다 그래서? N 마이너스 R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 N 빼기 0부터니까 N 빼기 R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뭐 찾으려면 어려운 건 아닌데 얘를 기억할 게 아니고요. N부터 R 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10부터 숫자 3개를 곱하는 거지 10에서 8까지 곱하는 거야 라고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10부터 그냥 3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로 나오면 그냥 다 손으로 써야 돼. 손으로 써서 뭐 약분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부터 숫자 3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N부터 숫자 R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숫자로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R이라는 게 숫자로 나오지 않고 문자로 나오면 그때는 이거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땡땡땡 이렇게 생긴 숫자를 써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 잘 쓰진 않고요. 느낌표예요. 읽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n 팩토리얼. 뭔지 알죠? n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이게 n 팩토리얼, n 계승.
이라고 해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만 1팩 얼마죠? 1이에요. 0팩 얼마죠? 1이에요. 약간 어처구니 없지만 그냥 그러제 얘가 그래서 이거 아니 1까지 곱하라고 했는데 1보다 더 작은 0이잖아. 그래도 그냥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 보자는 건데 이게 여기다 할까요? 원래는 n부터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저 뒤로 이거보다 1 작은 거 곱할 거야. 이거보다 1 작은 거 누구예요? n-r이죠. 1 더 작은 거야. 이제 슬슬 더워지지 않니 얘들아?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노란색을 분모에도 똑같이 곱할 거예요. 이렇게요. 노란색 부분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했더니 분자 살펴봐요. 뭐 됐어요? n부터. 이거 지나서 스무스하게 1까지 그냥 다 곱한 거죠. 분자 뭐 됐다? n 팩토리얼이 됐다. 오케이? 분모 뭐예요? n-r 팩토리얼 되겠네요. n-r부터 1까지 그냥 순서대로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npr을 뭐라고도 쓰냐면 분자의 n팩, 분모의 n-r 팩 이렇게도 씁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말했지만 요거는 실제로 숫자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10p3 있잖아요. 물론 팩토리얼로 나타내보면 이거 분자의 10팩토리얼이고 분모는 10-3팩이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써놓고 10부터 7, 6, 5, 4, 3, 2, 1에 분모 7, 6, 5, 4, 3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이거 어차피 약분될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왔을 땐 그냥 10부터 숫자 3개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같은 게 들어가거나 어떤 공식 같은 걸 증명하거나 할 때는 요 녀석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 땡땡땡이라는 걸 해소할 방법이 없거든요.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지? 그때는 요 녀석을 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깐 끄면 안 될까? 그지? 얼굴 터질 것 같아. 내 얼굴도 그렇고 제 얼굴도 그렇고. 그 다음 봐야 될 건 누구냐면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의 기호는 뭐냐면 C입니다. P가 아니라. 8단원에 나와요. 얘도 정의가 뭐냐 하면 서로 다르다는 건 똑같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저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쟤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 얘는 뽑기만 하는 거. 쟤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 얘는 뽑기만 하는 거예요. 느낌상 저게 큰 숫자일 것 같아요? 이게 큰 숫자일 것 같아요? 저가 더 큰 숫자지. 왜? 뽑아가지고 줄까지 세운 게 저거잖아요. 얘는 뽑기만 하는 거고 얘는 뽑아서 줄도 세우는 거라고요. 그죠? 뭐 좀 그 대표적인 예로 너무 큰 숫자를 하면 좀 그런데 1, 2, 3 숫자 3개 있고요. 너무 조금인가? A, B, C 알파벳 3개 있고요. 요거 3개 가지고 2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거예요. 알파벳 3개 있고 2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거야. 이거겠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고요. 이거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그죠? 3부터
숫자 2개. 졸려?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 6개를 찾아보면 AB, AC, BA, BC, CA, CB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이런 걸 사전식 배열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6가지가 되거든요. 뽑아서 줄 세우는 게. 근데 지금 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ABC 3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할 거예요. 줄은 안 세우고 뽑기만 할 거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 6가지는 뽑아서 줄 세운 경우인데 줄 서는 거 안 하고 그냥 뽑기만 할 거야. 그래 버리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죠. A, B나 BA나 뽑는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잖아. 내가 이렇게 얘 1번, 2번이랑 1번, 2번이 어쨌든 얘네 둘 뽑는다는 건 똑같다고요. 그죠? 또 얘하고 얘도 둘이 같은 거죠. BC랑 CA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AC랑 CA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뽑기만 하는 경우는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좀 다른데 얼만큼 다르냐? 뽑힌 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다시 지금 얘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뽑힌 두 녀석의 줄 서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2가지씩 있어요. A, B랑 B, A로, B, C랑 C, B로, A, C랑 C, A로.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에서 똑같은 게 다 2개씩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냥 내가 미친 척 이거 다 쓸 수는 없어요. A, B, C, D 5개가 있고 이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5부터 숫자 3개 곱하는 거야. 이만큼이나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A, B, C란 녀석도 있겠죠. 어디 가다 보면 뭐 A, C, B란 녀석도 있을 거야. 얘만 있겠어요? B, A, C도 다 쓸 수가 없어서 얘네만 쓰고 있는 거예요. B, A, C도 60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B, C, A도 60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C, A, B나 C, B, A도 마찬가지 이 60가지 중에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죠? 60개를 다 나열해 보면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애들이 중복돼서 세고 있을 텐데 그게 몇 번씩 중복되는 걸 거다? 6번씩 중복되는 걸 거다 그 얘기라고. 6번인 이유는 뭐다?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 자기들끼리 줄 서는 횟수만큼 중복되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줄 서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줄 서는 경우의 수로 오히려 나눈다 그 얘기예요. 나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아이고. 이 NCR이라고 하는 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 이야기할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야기했는데 더하는 거랑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특별히 책에서 무슨 법칙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뭐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할 때 나올 거라서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 그만큼 중복되고 있다는 거야. 중복되는 횟수 찾아가지고 나눌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얘는 얼만큼 중복되는 거다? 뽑힌 애들끼리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는 이 안에서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 그래서 그 횟수만큼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심지어 요 R 팩토리얼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도 돼요. NPR이라는 게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거든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R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R 팩토리얼은 그냥 R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거잖아. 그지? N개 중에 R개 뽑아서 R개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좀 더 스무스하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풀다 보면 이 잘 안 써요 이거.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뽑는 행위와 줄 세우는 행위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뽑아서 줄 세우기잖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뽑는 행위와 줄 세우는 행위가 분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여기서 2명 뽑고 저기서 3명 뽑아서 한 방에 줄 세울 거야. 그러면 뽑는 거 따로따로 하는 거고 줄 세우는 것도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분리를 해서 경우수를 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이게 좀 더 차근차근 푸는 느낌 들잖아요. 논리적으로. n개 중에 r개 줄 세울 거래. 그럼 n개 중에 r개를 뽑아가지고 그 뽑은 애들을 줄 세우는 거야. 그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뭐 둘이 똑같은 거긴 하지만 잘 안 쓴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 C라는 녀석 또 더러워지기 시작하네. 한 일주일쯤 쓰면 이제 칠판도 적응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 계속 계산을 좀 해보면 이 NPR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숫자로 나왔으면 N부터 숫자 R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 이렇게 생겼고요. 분모는 R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NCR은 숫자가 나오면 n부터 숫자 r개 r 팩토리얼 이렇게 가시면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팩토리얼로 나타내 보면 얘는 n 팩토리얼이고요.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겠죠. 요만큼이 npr이니까 npr에다가 r팩으로 나누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숫자로 나왔으면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고 뭔가 공식을 증명해야 되면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오케이? 어쩔 거라고요? 10C3, 10부터 숫자 3개, 분모에 3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야, 그리고 여기는 산수인데 이렇게 약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얘 누구랑 약분해야 돼? 당연히 얘랑 하는 거야. 얘랑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굳이 왜 약분을 하는 거야? 쟤는 끝까지 지켜야지. 이런 간단한 연산은 좀 알아서 하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조합은 순열하고 다르게 기억하셔야 될 공식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줄 만한 아주 중요한 팁 2가지. 자리가 없어서 일단 첫 번째는 누구냐면 NC n-r이에요. 팩토리얼 가지고 나타내 보면 분자는 그냥 n팩 이러고 끝날 거고 분모는 요거 팩토리얼이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n-r 팩토리얼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뺑 팩토리얼이 오거든요. 그럼 n에서 n-r을 빼면 누구예요? 오히려 r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에 곱하기니까 순서 바꿔서 써보면 r팩에 n-r팩이야. 결국 누구랑 똑같아진다? NCR하고 같아지더라 그 얘기예요. NC n-r과 NCR은 같더라 그 얘기예요. 아까 10C3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따르자면 10C3은 누구랑 같더라? 10C7이랑 같더라 그 얘기거든요.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랑 10명 중에 7명을 뽑는 건 경우의 수가 똑같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뽑는다는 행위 자체가 2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뽑는 거랑 뽑히는 거랑 뽑히지 않는 거랑. 그지? 여러분이 10명 중에 1명씩이라고 치면 뽑히는 거와 뽑히지 않는 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편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3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랑 7명을 데리고 남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야.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집에 미리 보내주는 거랑
10명 중에 7명 뽑아가지고 나머지 공부시키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거고 실전에서 여러분이 산수하실 때는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거로 계산할 게 아니라 이거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야. 그죠? 실제로도 보면 이렇죠. 10시 7이면 10부터 숫자 7개예요. 이렇게 하고요. 분모의 7팩이거든요.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 7654랑 7654를 미리 약분할 수 있죠. 쓰니까 어때요? 19, 8에 3, 2, 1이잖아요. 그죠? 10시 3이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첨자가 왼쪽에 있는 거의 절반보다 크면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편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 알아두시고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역시나 또 하나 더. 책에는 요거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그냥 전 요렇게 쓸게요. n-1 cr-1 하고 n-1 cr 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건 ncr과 같아요. 증명은 팩토리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문제에 가서 보시고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이거야.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야. 니네가 n개 중에 한 명이야. 각자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내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잖아. 내가 뽑히다 미안해. 내가 뽑히거나 내가 안 뽑히거나.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내가 3명이 들어가든지 3명이 안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죠? 분류를 하자면 나를 주인공으로.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뽑혔다고 치자고.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내가 뽑혔어. 그럼 나 빼고 나머지 9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나는 뽑혔잖아. 별로야? 정신 차려! 안 차리고 있는데?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그 중에 내가 뽑혔으면 나 빼고 나머지 9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내가 안 뽑혔어. 그럼 나머지 9명 중에 3명 다시 뽑아야 돼요. 숫자로 써보면 이거라고. 10명 중에 3명을 뽑고 싶은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뽑혔다고 쳐봐. 3명 중에 1명으로. 나랑 짬짬이를 한 거지. 선생님 저 뽑아주세요. 9명 중에 2명만 뽑는 거야. 모른 척하고 내가. 이러면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3명 뽑은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좀 뽑아주세요. 그런 거야. 비매너. 너 안 뽑을 거야. 너 빼고 9명 중에 3명 뽑는 거잖아요. 이거 둘이 더하면 결과적으로 뭐다?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다. 나를 주인공으로 내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로 분류를 해보면 이 경우 두 가지를 더하는 게 결국 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산수할 때 뭐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산수할 수도 있고요. 산수뿐만 아니라 이걸 아셔야 이항 정리할 때 하키스틱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있거든요. 이항 정리할 때 나와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기 편하게 제가 예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로 분류를 해보자면 나 빼고 한 명 적게 중에 한 명 적게 뽑으면 돼. 나 빼니까 한 명 적게 중에 전체를 다시 다 뽑으면 돼. 이거 두 가지를 더한 게 결국 나 포함해서 n명 중에 r명 뽑는 경우 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게 조합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책에 보시면 사실 문제를 몇 개 좀 풀고 나서 하면 좋은데 그냥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싹 하고 나서 문제를 몇 개 볼게요. 지금 요거 써놓은 거 이거 두 개 저기 12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맨 위에 보시면 나오죠. 8-1번 조합에 2번 조합의 수의 성질이라고 보면 괄호 2번, 괄호 3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괄호 1번은 보시면 NC0하고 NCN인데요.
NC 0은 뭐야? N개 중에 빵개 뽑는 경우의 수야. 빵개를 뽑는 건데 그것도 경우의 수 하나로 치는 거예요. 안 뽑아! 이것도 하나라고요. NC N 뭐야? N개 중에 N개 뽑는 거야. 다 뽑아! 이것도 하나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르자 어디였냐? 이거에 따르자면 NC N이나 NC 0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8-2번이에요. 여기 이제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인데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공식 같아 보이지만 이건 뭐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야. 봐봐요. 10명 중에 3명 뽑는다고 그랬어 아까. 내가 쟤 데려갈 거야. 어떻게든 뽑을 거야. 10명 중에 3개 뽑을 건데 쟤 데려갈 거야. 뭘로 바뀌어요? 9개 중에 2개 뽑는 걸로 바뀌어요. 특정한 것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얘네 둘 안 뽑을 거야. 그럼 어쩌면 돼요? 8개 중에 3개 뽑으면 돼요. 특정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10명 중에 3개 뽑을 건데 잘 들어. 말이 빨라요. 왜 이렇게 말이 빠르지 그러게? 10명 중에 3개 뽑을 건데 쟤는 뽑을 거고 얘네 둘은 안 뽑을 거야. 뭐가 되죠? 7C2가 되겠죠. 이걸 무슨 공식처럼 외워야 돼? 에이 무슨 뭐 공식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조편성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10명 중에 3명을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명 너무 많은가? 5명만 있다고 할까요? 6명 있다고 치자고요. 사람 6명 있는데 이 6명을 2명짜리, 4명짜리 이렇게 2개의 조로 분할을 하고 싶어요. 2 더하기 4의 조로 분할을 하고 싶어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를 찾는 거야. 그럼 얘는 6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아야죠. 니네 둘이 한 조야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럼 얘네 둘은 조가 됐잖아요. 4명 남았죠. 그 4명이 다 같이 조가 돼야 되죠. 4C4잖아요. 물론 4C4는 어차피 1이에요. 이게 2명, 4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결국 그 얘기잖아. 조가 2개로 쪼개질 거니까 뽑힌 애들 둘은 조고 남아있는 4명이 조가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죠? 3명, 2명, 1명 이렇게 뽑을 거예요. 경우의 수는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죠. 그래서 니네 셋이 한 조야. 그럼 3명 남았거든? 그럼 남은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니네 둘이 또 한 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혼자 남은 애 너 혼자 한 조 하면 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골치 아파지면 여기서부터예요. 3명 더하기 3명. 6명을 3명 더하기 3명의 조로 분할을 하려면 6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3명을 뽑아가지고 니네 셋이 한 조야 해야 되죠. 그럼 3명이 남았겠죠? 그럼 남은 3명이 또 니네 셋이 한 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2로 끝나면 안 되고요. (2분의 1이) 와요. 우리 아까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중복되는 거라고요. 그죠? 겹쳤다는 이야기라고.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눌 거다 그 얘기야. 얼만큼 중복된 거래? 2팩토리얼만큼 중복된 거래. 2팩토리얼은 뭐야? 2개가 줄 서는 경우야. 2개의 순서를 무시할 거다 그 얘기예요. 무슨 순서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뽑힌 3명과 그 다음에 뽑힌 3명. 이 뽑힌 순서를 무시할 거라는 거야. 갑자기 왜 나와요? 위에선 인원수가 다 달랐거든. 근데 얘네 인수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3명, 3명이 뽑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6명 있는데 6C3이야. 저 6C3에는 6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로 내가 ABC 뽑을 거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DEF 뽑을 거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6C3에선 이거랑 이걸 다른 경우라고 세거든요. 6개 중에 3개 뽑는 경우의 수니까. 근데 이렇게 A, B, C를 뽑고 나면 남는 게 DEF야.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로 조가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A, B, C를 뽑았다는 건. 근데 처음에 DEF를 뽑았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조가 갈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뭐가 중복된 거라고? 뽑힌 순서가 중복된 거라고. 어차피 A, B, C가 한 조고 DEF가 한 조인데 먼저 뽑혀서 한 조가 됐냐? 남아서 한 조가 됐냐? 이 순서가 중복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2팩으로 나눌 거다 그런 소리예요. 냄새가 나죠? 6, 2명 뽑아야죠. 또 2명 뽑아야죠. 뭘로 나눠야 돼요? 3이 아니야. 3 팩토리얼이야.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A, B와 C, D와 E, F가 자기들끼리 뽑히는 순서 3 팩토리얼. 그걸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거만큼 주목되니까. 이게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요. 6C2랑 4C2랑 2C2가 곱으로 연결돼 있잖아. 곱하기라는 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필연적으로 순서가 생긴다는 거야. 곱하기라는 건. 6명 중에 2명을 뽑았어. 얘네가 먼저 뽑힌 애들이야. 그 다음 4C2잖아요. A, B가 먼저 뽑힌 애들이고 C, D가 그 다음에 뽑힌 애들이고 E, F가 마지막으로 뽑힌 애들이라는 거야. 곱하기라는 건 필연적으로 순서를 수반하는 거예요. 달고 오는 거라고. 근데 나는 뽑고만 싶었지. 조만 편성하고 싶었지. 이 덩어리가 뽑히는 순서는 무시할 거였잖아요. 저 세 덩어리의 순서를 무시할 거라고요.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열 명이야. 3명, 3명. 약 올릴까? 3명, 2명, 3명, 2명 이렇게 나눌 거예요. 경우 몇 가지? 10, C3 곱하기 7, C2 곱하기 5, C3 곱하기 2, C2 뭘로 나눠야 돼요?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나눠야죠. 3이 2개 있고 2가 2개 있잖아요. 그지? 똑같은 숫자가 몇 개 있느냐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이거 장난치는 건데 이거라고 경우의 수가 다르겠니? 똑같아요.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요. 숫자 써보면 똑같이 나와요. 당연히. 심지어 이렇게 생겼다. 이 숫자 그냥 쭉 다 써보잖아요. 10C3이면 10부터 숫자 3개에 3팩토리얼이야. 이거 3팩토리얼이라고 쓸까요? 7C2죠. 7부터 숫자 2개 2팩토리얼이에요. 5C3이야. 5부터 숫자 3개 3팩토리얼이에요. 2C2니까 2부터 숫자 2개 2팩토리얼이에요. 분자 뭐 됐어요? 10팩이에요. 10팩. 10팩을 3팩, 2팩, 3팩, 1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를 3팩, 3팩, 2팩, 2팩으로 나눈다고 달라지겠어? 당연히 똑같죠. 그죠? 3, 3, 2, 2나 2, 2, 3, 3이나 어차피 똑같다고 다. 그지? 경우에서는 똑같고요.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들어가고 있죠? 조금만 더 가보면 이런 소리이기도 해요. 이걸 고지곧대로 해석하잖아요. 지금 여기 써 있는 듯이. 이거를 자 이렇게 할게요. 분자만 쳐다보면 뭐 한 거예요? 10명 줄 세운 거예요. 10팩이잖아. 10명 줄 세운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조편성하는 중이잖아.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뭉탱이를 하는 중이잖아. 줄 서 있는 걸 무시할 건데 일단 뭐부터 무시하냐면 10명이 일렬로 줄 서 있는 상태에서
3명, 3명, 2명, 2명으로 자를 거거든. 그럼 얘네 셋이 줄 선 건 다 중복되는 거예요. 10명이 줄 서 있을 때 내가 칼로 썰 거라고. 이게 탁탁탁 이렇게 썬다고 보면 칼로 칸막이를 딱 넣었을 때 이 칸막이랑 칸막이 사이에 있는 애들끼리는 10팩토리얼에선 다르다고 세겠지만 칸막이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서 있는 애들끼리는 줄 서는 게 다 똑같다고. 근데 한 덩어리잖아. 니네 셋이 한 조잖아. 그러니까 10명이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얘네 셋이 줄 서는 건 어차피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쌩 깔 거다 그 얘기라고. 얘네 셋이 줄 서는 것도 무시하는 거야. 얘네 둘이 줄 서는 것도 무시하는 거고 얘네 둘이 줄 서는 것도 무시하는 거야. 심지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줄 서는 것도 무시하는 거고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줄 서는 것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모에 계속 뭔가 팩토리얼이 막 꽂힌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뽑는다는 것 자체는 줄을 세워놓고 줄 선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뽑는 경우를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약간 논리적으로 거꾸로 가는 느낌이지만 교과서의 순서가 그러하잖아. 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밑에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제를 몇 개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자.